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9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뭐 뚜렷한 이슈 없이 그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되는 CPI하고 FOMC 회의를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동안 연속해서 하락한 거에 대한 그런 반등이 자율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시만기일이 이제 끝난 우리 시장도 오늘은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0.5% 정도 출발한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바로 한 차례 마이너스권까지도 이렇게 물러섰었어요. 그러다가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이게 동반 매수로 나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 고점 부근에서 오늘 끝나는, 그러니까 밑으로 꼬리가 많이 달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89.04포인트, 어제보다 0.76% 올랐는데 외국인은 990억을 순매수했고 특히 기관이 많이 샀어요. 4078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08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0.66% 상승해서 출발했다가 한때 이제 보합권까지 다시 밀려 내려갔다가 외국인들이 그 매도 쪽에 있다가 매도를 급격히 줄이면서 매수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역시 코스닥도 지속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면서 상승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19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09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335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코스닥 그 마감 지수는 719.49포인트, 어제보다 0.98%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 기술적으로 보면 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이 오늘 당연히 나오는 날이죠. 반등이 뭐 그렇게 특이한 놀랄만한 사실은 아니었는데 코스피는 결국은 뭐 간발의 차이지만 5일 이동평균을 뚫지를 못하고 끝냄에 따라서 다음 주 그 내주 초에 움직임은 상당히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도 뭐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그 60일 이동평균 선상에서 리바운딩 되는 정도로 그렇게 파악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01원 30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16원 70전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300원 부근에서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이제 그 재미난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20억 사고 기관은 무려 136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287억 사고 기관은 429억 샀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외국인 기관 다 모두 샀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261억, 기관은 449억, 또 외국인은 카카오를 308억, 기관은 284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엇갈리거나 다 팔았거나 뭐 그럽니다. 특히 이제 그 SDI는 177억, 577억 이렇게 해서 이익 실현을 조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LG화학도 외국인들은 220 샀지만 기관은 무려 1,005억을 순매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2차 전지는 조금 회복되려면 그 기술적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이벤트가 한번 단기 급등성 움직임이죠. 그게 있다면 이번에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도 신경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얘네들이 지금 이틀째 사고 있어요. 양쪽이 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OTT 관련 이거 때문에 뭐 영화, 영상 콘텐츠, 게임, 음원 늘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엔터 뭐 이런 것들.
이게 중국이 이제 한학령을 본격적으로 이제 해제하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고, 중국 OTT 업체 한 군데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1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독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에서의 첫 드라마 공개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구경이 이거의 방영권을 중국에 6후에 판매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이런 쪽이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웹툰입니다. 웹툰도 그 인기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막 드라마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웹툰 기반으로 한 2차 그 컨텐츠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그 웹툰 IP의 영토가 확장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 이쪽 시장을 203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급성장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업계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5G, 6G 뭐 관련 통신 쪽, 그러니까 어제도 조금 통신 장비 쪽이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증권가에서 이 네트워크 장비 업종이 이제 호황이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거에 좀 힘입었고, 올해 이제 5G 가입자가 10억 명 돌파했는데, 2028년까지는 50억 명을 넘을 전망이다.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에서 메인스트림을 가던 종목에서는 서로 역할 그 스위치를 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련의 주변에 있던 것들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추세를 바꾸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게 오늘 이제 그 한전체 발행한도 상향시키는 안이 부결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좀 올랐고, 하이브도 그 첫 번째 일본 그룹인 엔팀이 그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으로 좀 올랐고요. 해운도 뭐 H&M 등 이게 뭐 ESG 종합 등급 A를 받아서 그렇다는데, 뭐 그 해운 쪽이 일제히 오늘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등이 나올 자리에 그냥 반등이 나온 그거가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번 주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다음 주는 이제 상당히 복잡해요. 다음 주는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CPI가 발표가 되면 CPI의 구체적 내용들 어느 부분이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시장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0bp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죠. 그러고 나서 파월 의장이 그 회견할 때 어떤 뉘앙스를 우리한테 던져주느냐, 이걸 이제 가지고 또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뭐 CPI 발표도 그렇고 이미 그게 지난 6월부터 꺾여서 내려온다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거를 갖고 시장이 뭐 옳고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을 보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리도 뭐 50bp 올리는 거야 거의 뭐 50bp로 올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또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백만개미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우려 그 다음에 반등이죠. 예. 그래서 오늘 반등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웬만한 주린이 분들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냥 뭐 예견된 것이니까, 오늘 반등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오늘의 반등이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나름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다음 주에 시장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겪었던 것처럼 아주 급하게 급반등을 일으키는 이벤트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조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보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맞게 되는 CPI 발표, 또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상 얼마나 하냐, 또 파월 의장의 회견, 이것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핫한 재료로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는 뭐가 있어요? 황소도 있고 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각각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가도록 시장을 해석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거의 분명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어느 쪽으로든 움직인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오던 시장의 추세를 변화시키는 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변화되는 게 아닌데 이런 핫한 이슈들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움직이기 굉장히 좋은 재료임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단기적 움직임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이 내주에 어떻게 갈 건지는 지금은 아직 예단하기 힘든데 이제 우리가 주말을 쉬고 내주 시작하면서 파생 상품 등에 걸리는 거를 한번 보면 그런 것들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좀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제 주초 시장에 내주 초의 시장을 그런 의미로 특히 이제 파생이니 이런 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시장은 이게 큰 틀에서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말까지 이게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다다음 주가 될지 연말까지의 또 한 차례의 상당한 급등의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CPI나 FOMC 회의 뭐 요런 거 아니에요. 그 후 그래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하면 다음 주 목요일 이후에나 이러면 또 한 차례의 짧으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강한 움직임 나오면 쫓아 들어가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또 그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리세팅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로 이제 삼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2번의 경험을 했죠. 그럴 때는 철저하게 뭐죠? 원칙 매매를 한다. 이런 걸 정해놓고 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마치 지금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인플레냐, 경기 침체냐. 인플레냐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당할 거냐. 이게 마치 둘 중에 택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썸네일도 보면, 그거 갖고 왈가왈부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일이거든요. 괜히 썸네일만 이렇게 잡아놨지.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인플레 잡는다, 못 잡는다, 이러고, 그게 점쟁이도 아니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거는 경기 침체가 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경기 침체가 와야 인플레이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왔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그냥 잡혀요? 그리고 경기는 싹 살아나요? 그런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게 한 몸뚱이에 있다, 한 몸통이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시장을 봐야 시장을 보기가 되게 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그걸 갖고 뭐 뭐가 온다 안 온다 뭐 이런 얘기 오늘 뭐 그 제가 그 텔레그램에 기사도 보내드렸지만 한흥 촌재가 나와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뭐 달러도 그렇게 뭐 1,500원 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잡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 이런 건 너무 과잉 걱정을 한다 이랬는데 뭐 달러는 한은이 잡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뭐 한은 총재가 그런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얘기해야죠. 그리고 그것도 뭐 지금 뭐 자금 경색 뭐 건설 쪽에 PF 이런 거 문제 없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런데 뭐 하느니 RP 이런 거 왜 하죠? 문제 없는데. 예. 아무튼 우리는 조심해서 나쁠 필요는 하나도 없는 시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온화하신 이분법으로 자꾸 시장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냐, 경기 침체를 갈 것이냐, 뭐 둘 중에 골라야 하라, 뭐 이런 것처럼 하는데 둘 중에 고르는 게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오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겪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 그거 없이 싹 빠져나가서 주식시장은 다시 미친 듯이 달린다,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편안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고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막 빠진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나는 거예요. 왜? 살 시기가 왔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 네.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 제가 슬콘생에 또 연주 하나 올려놨는데 아쉬움. 여러분 그 신촌 블루스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쉬움. 이게 주식시장도 이렇게 연말이 되고 이러면 한 해 동안 그 지내온 걸 생각하면 그냥 아쉬움이 늘 있어요. 저는 뭐 40몇 년도 늘 그랬어요. 연말이 되면 늘 아쉬움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도 좀 그 아쉬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시간 내셔서 슬콘생에 들어가서 좀 여러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